소편 그림책 연주 뒷마당 내가 부엉이를 잘 그리는 이유 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루댕입니다. 반갑습니다. 늘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소피입니다. 안녕하세요. 북극곰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웨르카무. 와, 또 새로운 목소리네 하실 것 같아요. 네. 오늘부터 북극곰 저희랑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늘보. 오늘은 내가 부엉이를 잘 그리는 그죠, 이유를 가지고 오셨어요. 이거 맞죠? 우리 네. 늘보는 까닭이라고 했으면 더 좋겠다고 하셨었는데 그렇지. 그 까닭을 오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표지를 보면 파란 자동차 뒤에 아이가 서서 부엉이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앞뚜껑이.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부엉이를 잘 그리는 까닭이라고 했는데 얘가 뭐 들춰서 알고 보니까 초등학교에서 아마 집을 그리라는 과제가 있었던 것 같고 다른 아이들이 이제 집을 그려서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얘가 오기 전부터 걸려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얘는 자동차를 타고 이 마을에 왔어요. 엄마하고 둘이서. 그러니까 그 까닭은 잘 모르죠. 그러니까 뭐 아버지하고 헤어졌으니까 모자만 왔겠죠. 헤어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런 저런 게 없이 이제 집을 잃고 쫓겨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와서 공원에 세워놓고 그 공원에서 잠을 자고 그 다음에 공원에 있는 수돗물로 씻어요. 그리고 학교를 오는 아이야. 그런데 처음 왔을 때 밤이 무서웠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부엉이가 나타난 걸 보고 엄마도 무서웠을 텐데 부엉이가 저렇게 지켜봐주고 있지? 그러니 참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부엉이를 무서워한 게 아니라 부엉이하고 눈이 딱 마주쳤는데 같이 바라보죠. 그런데 아마 부엉이를 못 본 이들도 많을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근데 부엉이 보기 힘든데 봤으니까 잘 그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자기는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다른 아이들은 다 하얀 집이라든가 또 그 풀빛이 난 그런 집이라든가 근사한 집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하고 나는 공감할 수가 없어. 그랬는데 어느 날 내가 쟤한테는 내가 부엉이를 잘 그리는 까닭을 얘기해 줘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고 보니까 새로 전학 온 아이인데 자기네하고 똑같이 엄마하고 둘이서 낡은 파란 차 안에서 사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걔의 손을 잡고 학교 이것저것을 알려주는 것으로 이 책이 이제 끝나는데요. 그림이 칙칙하게 그리긴 했지만 상당히 따뜻하고 구수한 맛이 있어요. 그래서 들고 왔답니다. 그러셨군요. 그러게요. 잘 그리는 것, 잘 안다는 것은 만나야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부엉이를 직접 만났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러시거든요. 내가 그린 부엉이는 살아있는 것 같아. 어쩜 이렇게 똑똑하게 그렸니? 이러거든요. 그런데 저기 선생님이 보니까 설명을 하시는데 칠판에다 먼저 그리세요. 근데 사실은 가장 좋은 건 실제 사물을 보고 그리는 것 가장 좋고 그 다음에는 명화를 보고 그리면 좋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은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는 거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안다는 것을 이제 되짚어 볼 수 있는데
겪은 것을 안다고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배운 것, 머리로 담은 것, 지식을 안다라고 요즘 사람들은 생각해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살아낸 것을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아이는 살면서 부엉이를 겪었어요. 그리고 교감하죠. 그랬기 때문에 알게 되면 그 유한준이라고 정조 때 선비가 알게 되면 사랑할 수 밖에 없나니 하는 이런 말을 썼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유홍준 씨가 그걸 인용해서 널리 유명해졌는데 그런 거죠. 알면 더 알고 싶어지고 더 궁금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모르면 두려워지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이제 중요한 건 토리가 얘기한 건 겪었다는 거. 겪어서 아는 것을 우리가 남한테 들어서 알거나 또 배워서 아는 것이 겪어서 아는 걸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되새길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기에서 가장 핵심은 엄마의 말이 아니었나 생각을 했어요. 부엉이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 와 우리는 정말 행운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부엉이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그래서 저는 지켜본다는 것, 누군가 나를 지켜봐주는 이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조금 했어요. 저희가 녹음 전에 북극곰이 따님들 얘기를 했어요. 따님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이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또 그 아이들이 지켜보는 그 힘에 어떻게 돼요? 더 좋은 모습으로 있으려고 애쓰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막 무너질 것 같아도 누군가 지켜보는 이가 한 사람이라도 좀 있으면 우리는 힘을 낼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그 50대 얘기가 바로 그죠? 50에서 이야기가 어떠셨어요, 북극곰은? 우리 연주한 거 들으셨잖아요. 같이 네네. 연주했는데. 저는 좀 약간 나쁜 생각이 굉장히 어려워진 것 같아요. 상황이 엄마랑 딸이 어려워져서 새로운 학교에 와서 이제 아이가 이제 부엉이를 그리라고 이제 하니까 이제 아이는 이제 부엉이를 잘 그리는데 그 이유는 자기가 이제 그 부엉이를 봤다라는 거, 뭐 경험했다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전에 이제 어머니가 그러잖아요. 부엉이가 우리를 지켜봐 준다는 거. 지금 토리가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말도 맞겠지만 어쨌든 그 엄마는 좀 나쁜 의미로 부엉이라는 게 서양에서는 약간 그 부를 상징하기 때문에 저 부엉이가 우리한테 다시 새로운 희망과 꿈을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부를 갖다 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그 부엉이가 우리를 지켜봐 준다는 거는 우리를 새롭게 좀 더 안정되고 행복한 것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거가 돼서 우리 부엉이가 우리를 지켜봐 주는 거야라고 얘기를 하신 거라고 저는 좀 약간 충분히 뭐 약간 그것도 뭐 나쁘지 않죠. 그럼요. 약간 이제 좀 약간 꽈서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아이는 근데 그런 거는 모르고 엄마의 말씀한 그 이제 순수하게 그러면서 부엉이를 쳐다보고 그 부엉이가 나를 바라보는 거에 대한 그 관찰을 하게 돼서 그래서 부엉이를 더 잘 그리게 된 거 아닌가. 그러면 그 아이에 의해서 또 다른 사람은 그 부엉이의 서양에서 의미인 그런 부두를 서로 나눠가지고 마지막에 친구한테도 그런 것들을 또 나눠줄 수 있는 자기가 좀 더 성숙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뜻하게 느껴지는데요. 북극곰의 얘기가 저는 따뜻하게 꼬았다라고 예. 하시지만 꼬은 게 아니라 누구든지 사실 돈을 멀리 지나치게 많은 돈은 이제 네, 멀리 해야 네. 하지만 사실 요즘 그 도시 내기들이 네. 시골 사는 이들은 스스로가 뭘 짓거나 가꾸어서 먹고 살 네. 수가 있잖아요. 근데 도시에선 그럴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오로지 돈을 벌지 않으면 목숨을 이어가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돈은 네.
벌어야 하고 그것을 벌고자 하는 마음 자체는 나무랄 데가 없다고 저는 봐요. 그렇죠. 제일 처음이 생존이잖아요. 네.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할머니의 비누, 뭐 컵 이런 것들을 급히 챙겨서 멀리까지 왔다고. 그러다가 여기가 좋겠다라고 멈추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저 아이 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었던 것 같아요. 네. 급히 떠나야만 하는 그것도 아주 멀리. 근데 저 친구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오는 친구 또한 비슷한. 비슷한 환경에 있는 친구라 그냥 저는 혹시 전쟁이나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런 일들을 겪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북극곰이 말대로 부엉이인 이유. 이 친구들이 이분들이 어쨌든 떠나서 사실은 이렇게 주차장 같은 데 갈 수 있잖아요. 도심에. 네. 안전이나 뭐를 위해서 그렇죠. 주차 파크. 얘기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산으로 들어갔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부엉이 말씀대로 불을 상징하는 부엉이를 나타내려고 나는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해석이 제가 볼 때는 좋은 해석 같은데. 저는 주차장으로는 안 갔을 것 같아요. 공원 같은 데 왜냐하면 갈 수 있다니까.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은 집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린 집이 없거든. 그래서 부엉이를 잘 그리는 이유도 설명하고 싶지 않은 거야.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은 굳이 묻지 않는 것도 예의겠구나라는 좀 생각도 했었고. 그건 맞지만 예. 어쨌든 엄마가 결정하는 거잖아. 아이가 아니라. 그럼 이제 아니 내가 예를 들면 어딜 가면 차를 가지고 차박을 한다 그래도 이렇게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근처 화장실이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게 가지 산으로 잘 안 들어가거든. 근데 이제 그랬다는 말은 이제 약간의 작가가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예, 그런 거죠. 뭐. 알겠습니다. 저도 이 내가 부엉이를 잘 그리는 이유 책을 보면서 우리 애들 어릴 때 집에 정말 큰 부엉이 2개 그 어디 교회 같은 데 있을 수 있는 그 석고상 같은 나무로 만든 거였는데 그걸 제가 벼룩시장에서 그냥 그 보는 순간 좀 우리 집에 가져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약간 무서울 수도 있는데 이 2마리를 우리 집에 거실에다 딱 놔둔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집에 들어오면 뭔가 이 부엉이가 주는 기운이 하여튼 저는 좋은 거예요. 일단 눈이 좀 부리부리하고 뭔가 날개를 딱 감추고 있는데 그래 우리 애들 어릴 때 내가 한 번씩 그 부엉이 위치를 살짝 바꿔놓으면 막 물으면 오늘 넌 모르지 이 부엉이가 밤이 되면 중앙공원을 한 바퀴 돌고 온다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애들이 어릴 때 그걸 믿는 거예요. 내 말을. 그래서 엄마 말이 진짜 맞나? 막 이렇게 생각하고 뭐 숨겨진 것도 내가 또 뻥뚫이 찡짱쫑 하면서 탁 찾아내면 엄마는 뭔가 마법사인가 약간 그런 어떤 환상을 갖게 된 맞아요.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일단 부엉이를 저는 좋아하거든요. 저도 약간 아까 북극곰 얘기한 것처럼 서울에도 부엉이 박물관도 가보고 했는데 뭔가 부엉이가 가진 그 지혜와 뭔가 또 구석구석 부엉이 집에 가보면 없는 게 없대요. 5만 개 다 들어있대요. 나무 안에 뭐 이것저것 막 있어가지고 저희 엄마도 그때 우리 집에 와가지고 너희 집은 무슨 부엉이 집 같나 우리 쓰레기 같은 게 많냐 이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었는데 아무튼 그 여러 가지 지금 어렵지만 희망을 상징하는 그 뭔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굉장히 그림이 차갑지만 따뜻한 그런 느낌을 좀 주는 것 같아가지고 아주 마음에 들어요. 저는 이 그림책이 참 좋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교실 풍경이에요. 교실에 앉아 있는 아이들의 피부색이 다 달라요. 그런 이제 이렇게 다 다른 모습이 우리한테는 자연스러워 보이잖아요. 어느새 이렇게 자연스럽게 느껴져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저렇게 교실 안에 아이들의 모습, 피부 색깔이 다 다른 것. 그래도 함께 있는 저 모습이 자연스러울 수 있는 것. 그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 살색이란 말은 저절로 없어지겠죠. 그리고 다르면서도 애들은 힘들어 보여. 표정들이 조금 그런가? 그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다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애들도 그 자기 입장도 있고 그 비슷한 어떤 입장을 이해하게 되는 지점들이 애들이지만 생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아이들도 나름 다 힘들 것 같아요. 저도 그 막 전학하고 그 부대낌, 저도 1학년 1학기를 도시에서 지내다가 정말 그때는 학교가 바로 옆이었어요. 어머니가 옆에서 핫도그도 잠시 그때 팔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랬는데 시골로 이사를 가니까 진짜 산 넘고 물을 건너도 학교가 안 나요. 정말 긴 길을 걸어가다가 그 집 같은 거 이렇게 겨울에 쌓아놓거든요. 거기서 그냥 자버린 적도 몇 번 있어요. 그래서 개근상을 제가 못 받았어요. 우리 저런. 언니들이랑 너무 학교가 멀어가지고 그랬는데 그 처음 갔을 때 막 아이들의 그 호기심 그 막 그 앉아있던 장면이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근데 그 아이들 속에 있으면서 그 또래들하고 어울리고 싶고 이렇게 안 들어가기 그 무리 속에 들어가기 힘들고 그런 것들을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애들도 유치원도 그렇고 나가서 얼마나 힘들까 약간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 여기 학교 교실에 얼마나 교실들은 예쁘게 돼 있지만 애들의 표정들이 나름 다들 어른이고 아이들이고 다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마음을 또 알아주는 또 누군가가 생기고 그죠? 이끌어주고 그런 사람들이 또 친구가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겠죠. 난 여기서 저게 좀 부러웠어요. 그 주인공이 이제 새로운 아이가 오니까 쟤도 나하고 처지가 비슷하겠구나 공감하는 부분이 좀 부러웠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공감해주고 싶은데 주변 사람들한테 뭐 가족이 됐든 옆에 뭐 누가 옆에 있는 사람이 됐든 그런 게 좀 이렇게 섬세하다 그럴까? 뭐 이렇게 이루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잘 안 느껴지니까 맞죠. 그럼 무심하게 휙 넘어가 버리고 나중에 지나고 나서라도 이렇게 뭐 아유 그때 그랬었네라고 들면 되는데 그거조차 안 드니까 혹여 이제 나중에 불만이라 하면 아유 그때 그랬구나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런 게 부러웠어요. 그렇게 느끼는 게 전 부러웠습니다. 근데 겪었기 때문에 안 감정이라 그 친구 눈에 보였었던 것 같아요. 예. 저는 이게 마을 공동체에서도 저는 좋았던 게 이제 다른 데 어떤 모임을 가면은 서로가 모르니까 처음 가면은 좀 약간 말도 잘 안 하고 서먹서먹하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2번, 3번 반복이 돼야지 이제 얼굴들을 알고 인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다음에 말이 되고. 그런데 마을 공동체를 갔을 때는 그런 것들은 좀 없었어요. 서로가 인사를 하고 되게 반갑게 맞아주고 뭔가를 자꾸 소개시켜주고 그러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또 한편은 또 왜 그러지? 뭐 귀찮은 것도 좀 있다. 너무 갑자기 다가오니까 그런 것들이 근데 지금은 그 되게 굉장히 필요하구나. 지금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대부분 이제 전학을 잘 안 가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학교를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넘어갈 때나 이제 전학을 가고 동네를 이사를 가게 자꾸 맞추는데 그런 것들이 좀 드라마라든지 뭘 보고 사회 문제를 보면은 왕따라든지 그 아이가 들어왔을 때 반갑게 맞아주는 게 아니라 뭐 어떤 뭐 외계인이 들어온다든지 뭐 이물질 같은 것들이 들어오는 듯하게 맞아주니까 그 온 사람도 나는 아닌 좋은 너네들랑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더 반감을 갖게 되고 쟤네들은 하고 또 그런데 그리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대하니 또 서로가 이제 그렇게 돼가는 것 같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마지막에 그 친구가 굉장히 잘 보여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서로 이렇게 우리 또 이렇게 북극곰이 새로이 등장해서 여기서 이질감을 느끼지 않고 같이 공감하며 그런 섬세한 마음 근데 보여주시기 이제 바랍니다. 부침성이 있는 게 쉽지 않죠. 네. 저 아이는 그렇게 다가섰지만 상대한테 근데 실은 그렇게 느끼면서도 머뭇머뭇거리게 되죠. 네. 실제로 우리가 전에 연주한 바 있지만 내 친구 이응 시읒 히읗 이제 학교를 이사 가서 처음 학교를 갔을 때 있는 아이들이 이제 얘는 이사간 아이 눈길로 보니까 다 괴물처럼 이상하게 생긴 걸로 그림이 나와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일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부침성이 있는 것은 훈련됐던지
타고났든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 마을 공동체라는 데는 그렇게 하자고 서로 약속을 하고 애써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익혀지면서 이렇게 반기고 이러지만 보통은 반기게 잘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이런 마음이 생기죠. 그러니까 저쪽의 아이들도 이 아이가 처음 이사 왔을 때 아마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아까 소피가 얘기한 것처럼 아이들이 좀 표정이 밝지 않은 것은 걔도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또 이사 온 애하고 옆자리에 앉으면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표정이 굳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속을 잘 모르면 두려움이 앞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난민을 우리나라처럼 난민을 안 받아들이든지 또는 일을 외국인 근로자들 왔을 때 일을 시키고도 함부로 한다든가 제가 엊그제 한겨레 신문을 보니까 그 여기 와서 일하다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죽은 노동자들의 6.4%만 죽었다는 게 밝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는 상당히 무심하고 남들한테 우리끼리는 어떤지 알 수 없으나 다른 이들 특히나 피부 빛깔이 하얀 이들은 반기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 저쪽에 동남아나 이런 데 오는 이들은 상당히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어떤 이가 이제 지병을 가지고 있다가 죽었는데 그 공장하는 부자가 갔다가 산에 있는 또랑에 갖다 버렸대요. 근데 나중에 그 발견되지 않았으면 그이가 죽었는지도 몰랐다는 거죠. 왜? 그걸 신고하게 되면 이제 장례 비용이나 이런 거 들어갈 생각이 아마 앞섰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뜻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아까운 사람들인 만큼 못지않게 그이들도 목숨이 아깝고 살아서 잘 누려야 하는 사람들이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먼 나라까지 와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일을 하고 요즘에 우리가 상추나 깻잎 이런 거를 먹을 수 있는 건 그런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그거 못 먹을 거래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일해가지고는 그 값에 출하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일을 시키면서도 그이들을 함부로 하고 그 따뜻한 나라에서 온 이들이 이 겨울에도 지금 아직 덜 춥다고 하지만 비닐하우스에서 이게 겨울을 나야 할 노동자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돌아보고 좀 두렵다라기보다는 낯설지만 저희들도 살러 왔지만 우리를 살리려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헐값으로 쓰는 만큼 그 사람들을 고맙게 여겨야 하고 점점 헐값으로 사람을 쓴다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죠. 그러니까 오세훈이라는 그 서울시장 같은 이는 그 배웠다는 이가 그리고 서울시장을 한다는 이가 100만 원 줘야 한다. 뭐 기본 임금을 준 다음에 왜 그 사람을 데려오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더구나 그 사람은 변호사 출신이거든요. 그 변호사라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힘을 주는 일을 하겠다고 그래서 변호사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그릇된 가치관을 키웠다라는 것은 우리가 좀 짚어봐야 한다. 그래서 목숨의 무게는 똑같다. 그러니까 부처님 그 일화에 나오는 거 보면 그 매가 비둘기를 쫓아가지고 들어와서 비둘기가 살려달라고 하니까 어떤 임금이 비둘기를 숨겨줘요. 근데 매가 쫓아 들어왔어. 그래서 안 된다. 살려주겠다 하니까 그럼 임금님 비둘기 목숨은 귀하고 이 매 목숨은 하찮습니까? 나도 굶어 죽겠단 말이에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임금이 아주 난처해졌죠. 비둘기를 내줄 수도 그렇다고 매가 죽도록 내버려둘 수도 없고 임금이니까. 그래서 생각한 끝에 자기 허벅다리 살을 띄워서 주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 비둘기 몸무게하고 똑같이 해달라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비둘기를 올려놓고 자기 몸무게를 그 허벅지를 사려하니까 비둘기 쪽에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또 안 돼서 또 다른 쪽, 그래 한쪽 다리, 그 다음에 다른 쪽 다리, 이쪽 팔, 저쪽 팔을 올려놔도 비둘기 쪽에 내려가. 그래서 나중에 임금이 자기가 다 그 몽창 몸통까지 올려놓으니까 똑같아지더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나를 먹거라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 펑 하고 터지면서 제석천이라는 이가 나타나서 왕 임금의 몸을 붙여주고, 그러니까 그 매가 제석천이었어. 임금을 실험하러 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화가 있는데 목숨의 무게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픔도 똑같다. 이것을 우리가 되새겨 생각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눈길에서 내가 부엉이를 잘 그리는 이유를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닭두르기인가 봐요. 그 비둘기가 되게 무겁네. 저는 이제 공동체 말씀하셨잖아요. 마을 공동체라는 말이 전 거기서도 이제 아까 마을 공동체 말하기가 편하다 사람들이 그 이유를 생각해봤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어렸을 때 동네 아닙니까? 그쵸, 저 우리 동네 동네. 사람이야. 그렇죠. 저 동네 우리 동네 이사 온 사람이야 하면 그냥 그게 뭐 피부색이 다르든 뭐든 받아줘요. 우리 동네 사람이니까. 옛날에 동네란 그런 개념이었다는 거지. 그런데 지금은 그 동네가 사라져버린 거죠. 없죠. 우리 동네라는 게. 그래서 그 마을 공동체라는 말을 이렇게 만들어 쓰는 거죠. 동네인데. 규격화를 한 거예요. 제도화. 사실은 마을이라는 말이 이미 그쵸, 공동체예요. 그런데 마을을 두 개 붙여놓은 그러니까. 변말이나 다름이 없어. 그렇죠. 왜냐하면 그걸 잃어버리다 보니까 그걸 찾으려고 하니까 공동체라는 걸 갖다 끼워 넣을 수밖에 규격화 없어. 제도화를 하면서 사람들의 과거의 그런 쪽으로 좀 더 그러니까 경제적인 경영적 뭐 돈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으로 연결하는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 간 거죠. 근데 그 전에도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조금 뭐 이제 어쨌든 박원순이 굉장히 뭐 미디어를 이용해서도 띄우고 이러니까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한테 마을 공동체라고 다가왔는데 사실은 우리 옛날에 다 계속 있었죠. 동네에서도 계속 있었고 계속 해오셨잖아요. 저도 얘기 들었는데 계속 동네 활동 해오셨고 그럼요. 동네 활동 하신 거지. 그냥 계속 해오셨는데 그런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들어오고 어떤 사람이 와갖고 이게 마을 공동체야 그러니까 뭐야 마을 나는 내려왔던 건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자꾸 이렇게 동네 사람들끼리 도웁시다 이런 말을 자꾸 오히려 해야 되는 거야 이제는. 그래서 자꾸 동네라는 인식을 좀 심어주고 이런 활동들이 좀 많아지는 그런 세상이 돼야겠죠. 우리를 비롯해서. 토리 한 말씀 하시고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게요. 내가 부엉이를 잘 그리는 이유. 부엉이를 봤잖아요. 만났잖아요. 우리도 만나면 서로를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말.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는 만난 후의 일이라서 우리가 서로 만나려고 애를 조금 쓰면 좋겠다 생각 드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만나다와 맞서다를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떡잎은 마주 나는 거예요. 이렇게 마주 나서 옆으로 벌어지면서 부드러워지죠. 처음에 솟을 때는 뾰족하게 솟아오르는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벌어질 때 그게 만나는 거고, 맞서는 것은 그와는 좀 다르죠. 겨루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흔히 적이라고 하는 걸 우리말로 한다면 맞수라고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라이벌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맞서지 않고 만나는데 우리가 뜻을 모아야 하겠어요. 네, 오늘 내가 부엉이를 잘 그리는 이유, 우리 여기 주인공 벨이 잠자는 그 겨울밤 차 안이 굉장히 춥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벨이 부엉이가 지켜봐 줬듯이 이제 따뜻한 집이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내가 부엉이를 그리는 이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